1950년 가을 두 거장은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 투자의 성서라 불리고 있는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입니다.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책을 보며 투자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고 그가 컬럼비아 대학원의 교수임을 알자 고민하지 않고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버핏은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존경하는 스승의 가치관이 비슷한 동기들과 매일 공부를 하고 토론을 하며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성취감과 만족을 주었습니다. 그는 수업이 끝나고도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을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고리타분하게 학술적 용어 빼고 딱 껴놓고 이야기해 보시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법니까? 그 시절 스승 벤자민은 학구열에 불타 열심히 공부하는 제자 버핏을 보면서 또 다른 의욕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투자 인생에 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보람된 일이리라. 그렇게 생각한 벤자민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물을 찾아야지. 하지만 보물이란 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잖나. 한 점의 보물을 찾기 위해 수톤의 흙을 가려내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고고학자의 심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네. 흙더미 속에서 보물을 찾는다고요. 그렇다네. 한 점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모래를 가려내고 가려내야 하듯 수많은 주식을 가려내어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주식을 찾아내는 것이야. 매우 훌륭한 기업이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한 저평가된 주식을 사두고 언젠가는 회사의 가치가 재평가될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지. 나는 이를 가치 투자라고 한다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주식이 싸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회사가 가치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비싸고 잘 나가는 주식을 사가 더 비싸게 파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명품이 그렇지요. 비싸게 사가 실컷 잘 쓰고 다시 비싼 값에 되팔 수 있지 않습니까? 버핏의 반박에 스승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거짓말을 한다네. 남이 사니까 따라 산다거나 폭락장의 겁이나 좋은 주식을 서둘러 버린다거나 단순히 시세 차익을 위해 차트를 보며 들어온 심리들이 한데 엉켜있는 마음들이 모인 숫자야. 따라서 주식의 가격은 심리의 숫자라 생각하네. 이런 심리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며 차트의 변곡점을 만든다네. 왜 우리가 이런 변곡점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현명한 투자자는 이리 일비하지 않지. 한 발 물러나 시장을 살필 줄 알아야 해. 산꼭대기에 올라 세상을 관찰하듯 주식시장을 여유있게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네. 시장에는 심리로 의해 저평가된 종목이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는 모든 기업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보물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네. 그렇다면 그런 보물은 무슨 기준으로 찾아냅니까? 변덕스러운 사람의 심리가 아닌 철저한 수학적 계산으로만 찾아야지. 돈을 잘 버는지, 업황이 좋은지, 자산은 안정적인지를 알아봐야 해. 분기별 기업 보고서, 연례 보고서, 신문, 재무제표를 꼼꼼히 보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연구해야 흙 속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어. 그렇군요. 거래가 편리해지면서 요즘은 단타로 시세 차익을 얻는 게 트렌드인데 이건 왜 생각하십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며 투자하는 것은 가위바위보 게임과 같아. 한두 번은 이길 수 있겠지만 계속 이길 수는 없어. 보통 이기고 나면 자만심이 생겨 판돈을 키우게 되고 결국 큰 거래 한 번으로 개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네. 회사의 재무제표에 사장과 직원들의 열정을 평가하는 수치는 와 없는 겁니까? 나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의 열정을 누가 정확히 수치로 평가를 하겠나? 그 또한 사람이 하는데 객관적인 수치가 가능하겠는가? 경영자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그것보다는 회사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 수치가 투자의 기준이 되어야 하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러다 또 밤샌다. 나도 집에 가 좀 쉬자. 자네 때문에 요즘 마누라 얼굴이 가물가물할 지경이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흙 속의 진주는 이를테면 가이코 같은 회사를 말합니까? 버핏의 그 말에 벤저민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가이코를 얻지 않은가? 저도 흙 속에서 보물을 찾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 이사가 스승님 이름하고 똑같던데 예. 버핏의 그 말에 벤저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이코는 정확히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저는 이 회사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회사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는 스승님의 수학적 분석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가 투자 가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눈빛이 살아있는지, 일하는 분위기가 어떤지 그라이 직접 가가 만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자네라고 어떻게 한번 만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지 그걸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네 만약하겠습니까?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버핏은 전략하고 저축하여 모은 돈의 많은 금액을 스승의 회사 가이코에 투자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장의 시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1952년에 투자했던 8,000달러가 2년 만에 2배가 되어 16,0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버핏은 전 과목 A+의 최고 점수로 졸업을 하고 수잔 톰슨과 결혼도 했습니다. 졸업 후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이 운영하는 중개회사 그레이엄 뉴먼에서 일하기를 희망했지만 벤저민은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스승님 회사라면 월급 안 줘도 됩니다. 일하게만 해주이소. 수석 졸업생에게 우리 회사는 걸맞지 않네. 더 큰 물에서 노시게. 20살에서 26이 되는 동안 버핏의 자산은 15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6년 동안 연평균 60%의 수익을 거두었던 결과였습니다. 자신감이 생긴 버핏은 1956년 5월 1일 자신의 투자조합 회사 버핏 어소시에이츠를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정했습니다. 35 전에 백만장자가 돼야겠어.